지난 이야기, 패스트 이후 다시 시작된 백년전쟁. 프랑스와 영국 각 대표주자가 바뀐다. 기사도에 심취한 장 2세와 잔혹함에 빠진 흑태자 에드워드. 두 사람은 푸아티에에서 결전을 치른다. 둘 다 용맹하게 싸웠지만 프랑스 기사들은 그러지 못했다. 결국 포로가 된 장 2세는 브레티니 조약을 남기고 영국 런던에서 생을 마감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랑스 국왕이 된 샤를 5세. 그는 뛰어난 안목으로 믿음직한 동료들을 선별해 영국에게 반격한다.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브레티니 조약으로 빼앗긴 땅은 되찾았으나 병약한 체질 때문에 금방 죽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샤를 6세. 신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사교적인 성격이었으나 갓 성인이 된 무렵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이때다 싶은 귀족들은 파벌을 나눠 궁중암투를 벌이고 북쪽에서는 헨리 5세가 밀고 들어왔다. 프랑스는 아젠크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드로아 조약을 맺게 되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지만 다행히도 헨리 5세가 요절하고 만다. 갑작스러운 헨리 5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헨리 5세와 카트린 드 발로아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헨리 6세,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가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의 왕이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하였고 샤를 7세는 이를 기회 삼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어요. 이에 영국 부르고뉴 동맹군도 이번 기회에 샤를 7세와 아르마냐파를 섬멸하기 위해 출정했죠. 1428년 동맹군은 오를레앙에 도착합니다. 오를레앙은 샤를 7세의 본거지 루아르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었거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공방전은 200일 넘게 장기화되고 영국과 부르고뉴 간 불화가 생기자 프랑스군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를 구한 또 다른 영웅 잔다르크가 등장했죠.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마을은 부르고뉴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프랑스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웠죠. 때문에 그녀는 항상 약탈과 방화를 피해 피난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약탈과 별개로 그녀의 집안은 꽤 부유한 측에 속했어요. 행정관 출신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12살이 될 무렵 환각을 겪습니다. 위기에 빠진 프랑스 왕을 구하라. 한 명의 천사와 두 명의 성녀가 등장하며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죠. 처음에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간 반복되는 목소리에 이를 하느님의 계시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 지역의 수비대장을 찾아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당연히 수비대장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샤를 7세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500km를 달려 샤를 7세가 있는 신홍성에 도착해요. 하지만 곧바로 샤를 7세를 만나지 못했죠. 샤를 7세는 그녀가 정말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복을 신하에게 입히고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숨었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한 거죠. 홀에 입장하자마자 그녀는 인파 속에 숨은 샤를 7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전했어요. 샤를 7세는 그녀의 신통력에 감탄했으나 그녀를 푸아티에로 보내 종교적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은 마녀 사냥에 몰두되어 만약 그녀가 이단자 혹은 마녀라면 샤를 7세의 전통성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천유성 검사와 청문회를 거쳐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했고 마침내 오를레앙 공방전의 공군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문맹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가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선봉에 나섰고 깃발을 흔들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죠. 덕분에 그녀가 전투에 참전한 지 일주일채 되지 않아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공격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후 3일 동안 연전연승을 거둬 영국군을 다시 파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오를레앙 공방전이 그녀의 등장만으로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앞서 말한 대로 당시 공방전은 200일이 넘도록 이어져 영국군은 물자 부족에 시달렸을 겁니다. 부르고뉴군마저 떠나 포위의 난항을 겪었을 거고요. 하지만 프랑스군 또한 어려웠던 건 마찬가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중세 세계관에서 성녀의 등장은 프랑스에 큰 힘이 되었고 백년전쟁은 더 이상 왕위 계승권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를레앙 공방전 이후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의 성녀로 불려요. 그녀가 오를레앙 성으로 복귀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대했고 성스러운 기운을 받고자 그녀가 타고 있던 말을 만지려고 했죠.
프랑스군의 승전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샤를 7세와 함께 랭스로 향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왜 파리가 아니라 랭스였을까요? 랭스는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1세 때부터 대관식을 치렀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잔다르크가 생각하기에 정통성이 약한 샤를 7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도 타란보다 대관식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르레앙에서 랭스로 가려면 영국과 부르고뉴 영역을 지나야 했어요.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거센 저항이 예상됐죠. 놀랍게도 많은 도시들이 그녀를 반겼고 유일하게 저항했던 트루아도 4일간의 농성 끝에 항복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랭스로 무혈 입성한 잔다르크 일행은 샤를 7세의 대관식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샤를 7세는 정식적으로 프랑스 국왕이 되었어요. 가톨릭 국가에서 성녀의 축복을 받으며 국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겠죠. 그녀 덕분에 프랑스 곳곳에서 샤를 7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킹 베이커 역할을 한 그녀의 명성도 절정에 달았어요. 그녀는 프랑스를 구해낸 성녀로 추앙받았고 그녀를 본 땅 조각상이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샤를 7세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헨리 6세 또한 명목상 프랑스의 왕이었거든요. 같은 국가 안에 왕만 2명인 상황. 잔다르크는 샤를 7세에게 수도 파리를 탈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러나 샤를 7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왔기에 그의 눈에는 잔다르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입지 또한 두 왕만큼이나 애매했죠. 가톨릭 세계관에서 신의 대리자는 곧 교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는 건 같은 종교 안에 신의 대리자 또한 2명이 된 거죠. 아무리 대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샤를 7세는 그녀에게 인정받은 몸, 혹여 그녀가 교황과 마차를 믿거나 마녀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추후 그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면 그야말로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샤를 7세는 잔다르크와 갈라섰고 그녀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녀가 수도 탈환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샤를 7세는 선양공 필리프와 평화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선양공 필리프의 계략이었어요. 협상을 지연시켜 영국이 파리의 수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덕분에 잔다르크는 파리를 점령하지 못했고 첫 패배를 경험했으며 오히려 부상을 당한 채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순환시대는 계속돼요. 선양공 필리프가 샤를 7세 대관식 이후 자신을 배신한 도시들을 정복하러 나섰거든요. 여기서 샤를 7세는 또 방관을 하고 맙니다. 여전히 선양공 필리프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잔다르크는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콩피뉴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잔다르크는 함락 위기에 처한 콩피뉴를 구원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부르고뉴 군에 의해 저지당했죠. 그녀는 농성을 위해 병사들을 퇴각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아군이 무사히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은 끝까지 남아 후방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병사들이 그녀를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가 성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콩피뉴 지휘관은 성문을 잠가버렸죠. 그녀는 그대로 부르고뉴 군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녀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샤를 7세는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값을 내면 풀어주겠다 해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자 몇 차례 탈출을 감행했어요. 21m나 되는 탑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도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결국 1430년 그녀는 1만 리브르에 영국으로 팔려갔어요. 영국은 성녀로 추앙받은 그녀를 마녀로 몰기 위해 마녀 재판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녀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물론 샤를 7세까지 매장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무려 5개월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를 29번이나 신문했습니다. 그녀의 재판 기록만 약 630페이지에 달했죠. 그녀는 문맹임에도 수많은 성직자와 법학자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마녀이자 예언가인 죄, 이단인 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하려 한 죄, 악령의 도움을 받은 죄 등등 70여 개의 죄목으로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31년 잔다르크의 화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성녀로 추앙받은 만큼 추후 남은 시신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뼈 조각만 남은 그녀는 파리의 생강에 뿌려졌고 그렇게 19회의 짧은 인생을 마쳤어요.
잔다르크의 화형식은 영국의 바람과 달리 역효과가 났습니다. 드디어 샤르 7세의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선양공 필리프와 아라스 화약을 맺습니다. 그간 질긴 악연을 청산하고 부르고뉴 공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자신과 함께 영국을 압박해 나갔죠. 영국은 헨리 6세가 성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왕의 차질이 전혀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전황은 점점 샤르 7세에게 기울어져만 갔고, 그는 포미니 전투와 카스티용 전투에서 쐐기를 박으며 칼레를 제외한 모든 프랑스 지역을 수복했어요. 마침내 1453년 116년 만에 백년전쟁이 끝을 맞이했죠. 백년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456년, 샤르 7세는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을 엽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계속해서 마녀로 두면 자신에게도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죽어서도 샤르 7세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